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일단 포스코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이제 철강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인 1등의 철강 생산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철강 산업의, 그러니까 철강의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주가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분석하기가 꽤나 용이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경기 민감주라는 거예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의 의미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회복되면 똑같이 실적도 회복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가치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치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인상되면 그 인상된 가격 그러니까 상승된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대로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포스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포스코를 두고 꽤나 부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봤는데 가장 큰 이유로 첫 번째 이유로는 탄소 국경세, 예, 탄소 국경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철강 가격이 꺾인다. 철강 가격이 꺾이고 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그 후에 잠시 후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부분, 그러니까 글로벌 철강 시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후판 가격의 인상 혹은 후판 가격의 유지 이쪽에 대한 것들도 포스코와 그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가장 좀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죠. 이번에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네, 후판 가격이 엄청 오른 것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만큼 추후에 있을 그런 갖가지 비용들도 한꺼번에 처리한 빅베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앞으로 후판 가격이 40% 이상 상승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빅베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판 가격에 인상되는 것을 포스코에서 그대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후반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포스코의 그런 가격 전가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후판을 이제 포스코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철강 업종 그리고 인프라 사업이 점차 확대될수록 포스코의 실적은 장기적으로 꽤나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늘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의 2분기,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분기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입니다. 2조 2천억. 이거 엄청난 거죠. 역대 최대 실적이고 그럼에도 주가는 여전히 고점 대비 대략 한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만약에 철강 산업의 지금의 피크가 아니라면 앞으로의 포스코의 주가는 꽤나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자회사들을 보자면 상당히 좋아요. 자회사들 자체가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말할 것도 없죠. 역대 최대 매출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나 좋습니다. 뭐 철강이라던가 식량 소재라던가 가스전 이쪽에 대한 업황이 전부 다 좋고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모터의 코어 부품을 납품하고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꽤나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요. 특히 이제 철강 업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 탄소 국경세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탄소 국경세도 빨라봐야 3년 뒤에요. 3년 뒤부터 이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빨라봐야 3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이 경영자 능력 그리고 기업 경쟁력에서 철강 업황에서 1등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2등 기업이 이제 미국의 유코아라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포스코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경영자 환경, 시장 환경에 대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포스코가 영위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그런 첨단 소재에 대한 개발이라던가 광산 개발이라던가 혹은 수소 에너지를 통한 탄소 그런 배출량을 극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터득한다던가 CCUS를 통한
탄소 포집 기술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내지 않도록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철강 기업이 저는 포스코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포스코가 철강 국경세로 인해서 만약에 무너진다거나 실적이 급하게 꺾이게 된다면 전 세계 철강 업황은 망한다고 봐도 돼요. 근데 철강 업황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조선도 못 만들고 차도 못 만들고 가전제품도 못 만들고 인프라 투자 자체를 못 합니다. 건설을 못 해요.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우려가 과하다. 이런 이슈가 현실화될 때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이런 식의 우려를 한다는 것은 사실 기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강 업황에 피크를 들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철강사 가격 그러니까 포스코의 제품 가격들이 철강 제품, 철강 제품이죠. 철강 제품의 가격들이 특히는 해외 기준으로 꽤나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5월, 6월, 7월물 기준으로 이제 8월, 9월물 기준 자체가 꽤나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가장 큰 이유로 운임이에요, 운임. 해운 운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 업황이 피크가 쳤고요. 그 철강제에 대한 철강 제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수요처 측에서는 이런 가격을 꽤나 많이 인하하겠죠. 자, 그러니까 수요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포스코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처 입장에서 이 철강 제품의 수익 가격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납품하는 가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에서 받는 철강 제품의 가격은 유지입니다, 유지. 하락을 안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운임비, 유통비가 늘었기 때문에 유통비가 는 것만큼 포스코에서 가격을 그대로 그만큼만 인하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의 피크라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피크인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지 않으면 피크를 못 치죠. 피크가 되고 싶어도 피크가 안 돼요. 수요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요처에서 납품되고 있는, 수요처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장기간으로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금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원래 3분기, 4분기는 비순기예요. 원래 3분기, 4분기는 뭐 건설업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죄다 비순기이기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수요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락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포스코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인상되는 제품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업황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편이다. 특히나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뭐 미국에서도 4,000조 이상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제 신흥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 델타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의 그런 초안이 발표가 될 것이고, 뭐 미국이라던가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업황의 피크, 철강 업황의 피크를 논하기에는 여전히 이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2조 2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지만 저는 내후년으로 갈수록 포스코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를 보더라도 이때보다 지금의 실적이 더 잘 나오는데 내후년에도 실적이 더 잘 나온다면 주가는 과연 여기보다 더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꽤나 좀 명확하게 짚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중국의 철강 제품, 석에 대한 가격을 꽤나 좀 통제를 걸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급자족 시스템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도 안 하고요. 수출도 안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재 포스코가 유통하고 있는 철강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수출을 다시 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수출 관세를 다시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도 비슷해요. 청년계층, 2030의 계층의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를 과연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 것인데,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늘릴 수 있느냐, 철강 제품은 늘림으로써 효과적으로 철강석에 대한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꽤나 어려워요. 첫 번째로
탄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미 2030년, 2050년까지 전 세계와 같이 탄소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가겠다고 밝힌 만큼 2030, 2050까지 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강 제품, 이런 환경에 유해한 그런 산업군의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종용하기가 꽤나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급 과잉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공급 과잉 피크가 치면서 증시가 반토막 이상 났었죠. 그때 중국발 블랙스완이 덮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런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예전처럼 늘릴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IMF를 겪고 난 이후에 미국도 2008년 금융 리스크를 겪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던가 이런 규제들이 꽤나 성행한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지 6년,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음에도 다시금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거의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중국의 시장 자체가 자급자족으로 돌아가고 있고 해외의 그런 철강 제품 가격과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에는 수출을 다시금 허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굳이 신경을 쓴다고 할지라도 중국 자체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제품까지 이쪽에 대한 모든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이라는 그런 대규모 수출업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대규모적으로 펼쳐질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시작도 안 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경쟁력이 있다. 특히 누구나 그리고 꽤나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문제도 3년 뒤의 문제이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요. 포스코가 경영자, 그러니까 경영 그런 효율성,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위입니다. 1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강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포스코는 다른 모든 기업들이 흔들린 이후에 순차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점에서도 꽤나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점,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 먼저 무너질 경우 꽤나 수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걱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5년간 꽤나 깊은 그런 불안개를 겪으면서 신일부 제천도 마찬가지고 아르셀로미탈도 마찬가지고 US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많은 철강 제품들의 고로 폐쇄가 있었습니다. 한번 고로를 폐쇄하면 다시금 재가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는 점도 앞으로의 철강 산업에 대한 호황기를 꽤나 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철강 업황에 대한 분석, 포스코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꽤나 급등을 한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가격도 꽤나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라인 때부터 이 라인 때까지 대략 33만원대부터 25만원대까지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관심권에 넣어둘 만한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